누구죠? 비대위원장. 김용태. 네. 예. 그래서 재판을 받을 거냐 말 거냐 이거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걸 왜 물어보냐고. 그러니까요. 자기가 뭔데 네. 더군다나 그 기자회견은 자기들 혁신에 대한 걸 발표하는 시간이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혁신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대선 내내 궁금하죠. 보셨잖아요. 기승전 이재명 발목 잡다 안 예. 되니까 허리춤까지 끌어내리고 하는 모습만 봤잖아요. 예. 유일한 공약이 단일화. 다른 예. 건 기억나는 거 없고 그 연속선상에서 그 앞으로의 국정 운영도 정말 험난하다.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는 게 허니문 기간을 우리 결국 국민들이 부여해 주시는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야당이 같이 분명히 지금 대통령은 여러 가지 협치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인선에서도 보여지고. 예. 그런데 정작 그 파트너 상대방에 있는 국민의힘은 전혀 그럴 준비가 스스로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목만 잡는다. 보통은 3개월, 6개월 허니문 기간이 있죠. 언론도 그렇죠. 있고. 예. 없습니다. 아예 첫날부터 없는 거 보셨잖아요.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발목 잡고 하는 거. 거기에 이제 젊은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소위 말해서 이제 속칭 꼰대 이상의 그런 황당한 발언들을 예. 전혀 그 말을 할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맥락도 그렇죠. 안 그런 맞아요, 맥락이 그렇죠. 아닌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도 이런 짓을 한다. 결국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국정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보면 볼수록 그냥 자기 욕심을 너무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래 지금 6월 말이면 임기가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이제 9월까지 관리형 비대위 체제로 가지고 간다. 그러면서 9월까지 자기 비대위원장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외부의 적을 좀 상정하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을 그래서 그냥 문맥에 안 맞는데 띄워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유명한 농담 있잖아요. 핫바지라고 이제 앉혀놨어요. 그런데 핫바지인데 그렇죠. 입어보니까 이게 나한테 꼭 맞아. 피팅 맞춤형 예. 바지가 되는 거예요. 벗기 싫어요. 벗기 싫은데 자꾸 구실을 만들어야죠. 구실은 어디로 만들어요? 밖으로. 밖으로. 이게 이제 국정 운영에 결국 발목을 잡는 그런 황당한 꼴이 된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또 다음에는 이제 이재명 정부의 인선 얘기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난번에 그 첫 인선에서 보게 되면 이제 김민석 총리, 강훈식 비서실장, 유상락 안보실장 때도 많은 이야기들이 거론됐던 게 뭐냐면, 야, 이거 개파를 넘어서는 전략적 삼각편대를 이뤘다라는 이야기들도 평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통합과 실용을 좀 중시하는 그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의 면모를 좀 시작부터 보여줬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 정무수석에는 이제 우상호 전 의원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민정수석에 오광수 전 검사, 그리고 이제 홍보수석에는 이규현 전 JTBC 대표가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 세 사람의 인선에 대해서 물론 좀 논란이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정리되어가는 과정이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인선 어떻게 세 분은 좀 평가를 하셨습니까? 보시면서. 제가 먼저 얘기하나요? 예. 이거 너무 뜨거워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일관된 입장은 뭐냐면 건강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오광수 민정수석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를 들면 믿자, 그만 얘기하자.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 토론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신뢰한다고 토론을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토론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지지층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고 그런 지지층의 의견들을 잘 들었을 때만이 임명권자와 임명된 자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토론은 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 이제 어제부로 대통령의 의중을 대통령이 설명함으로써 정리는 되는 분위기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민정수석에 대해서 충분히 민정수석의 검찰개혁 또는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읽었고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한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하나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측면 같은 경우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검찰을 아는 사람의 어떤 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도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칼이 칼처럼 잘 쓰여지지 않은 경우들이 꽤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 당연히 칼이 어떤 방향으로 잘못 갈지도 모르는 측면이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토론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정권도 어떤 리더도 오류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정무수석, 제가 홍보수석 이규현 홍보수석은 TV로만 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4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서실장보다 한 선이 더 높은 저기 비서실장 3선인 것이고 여야를 두루 널리
관계가 넓은 거로 제가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지지층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 친명 아닌 것 같은데 뭐 예. 약간 옆길로 간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다 고려한 인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재명 대통령 나는 일을 할게. 그러니까 제발 싸움은 절대 하지 말자. 싸울 만한 일들을 사전에 미연에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의 임명을 통해서 적어도 야당에게 보내는 시그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싸우지 말고 일하는 시간이다.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줘라. 내가 이 정도 인사를 했으면 당신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게 서로 타협적인 지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의 인사라고 얘기한다면 저쪽도 딴지를 쉽게 걸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민정수석 임명을 해서 우리 당 지지층과 당원들의 힘이 세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한 것 같다. 좀 그렇다면 이런 게 좀 조화스러운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약간의 삐걱은 있었지만 그래도 제 궤도로 잘 달리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